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오늘 XRP 코인 고가는 3,043원, 저가는 2,990원, 현재가는 3,033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봉의 모습인데요. 이렇게나 올라가고 내려갔다 하는 구간이 이 3,000원, 그리고 3,250원대 라인입니다. 변동성이 많은 현재 시장의 모습에서 이 박스권을 어떻게 지켜내고 다시 한번 이 3,500원대 그리고 또다시 한번 3,750원대에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는 그때 우리는 그때를 맞춰서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겠죠. 우선 오늘 XRP 코인 영상 준비하면서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이 모멘텀에 따라서 변동성이 무조건 오겠지만 이 변동성을 뚫고 올라갈 만한 상승에 대한 재료가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볼게요. 이 첫 번째로는 CBDC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이 CBD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종이 지폐 동전 사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 달러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확실한 발전을 해야지 자신들의 달러도 발전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IPO 그리고 ETF가 있죠.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이고 ETF는 펀드시장의 상장입니다. 이것은 SEC의 위원장이 결정되고 SEC가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SEC 위원장이 결정이 되면서 시장의 기대 가치가 더욱더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게 보더라도 이게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세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 리플 우상향의 한 부분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매수와 매도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고 또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이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만약에 리플을 고점에 매수해서 지금 손실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내 평균 단가 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무 구간에서나 비중 관리 없이 들어가면 또다시 시장이 흔들릴 때 손실 보고 매도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진입하신다면 상당히 큰 수익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또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자료만 받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XRP 2달러의 바닥을 다졌다. 기술적 반등의 시나리오는 10달러까지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 기사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리플의 암호화폐 XRP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적 분쟁에서 상징적 합의에 도달한 이후 2달러 지지선을 형성하며 반등 기반을 다지고 있다. 최근 고점에서 50% 조정된 현 위치는 기술적으로는 재상승의 시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3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암호화폐 비축한 발표 과정에서 이 XRP를 언급하며 재차 3달러 선까지 반등했지만 실제 비축 자산에 포함된 것은 비트코인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다시 하락세로 보였는데요. 그 직후 부과된 대중 무역 관세 여파로 1.6달러까지 급락했지만 3개월 관세 유예와 SEC 합의안 발표가 상승세를 되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리플의 CEO는 SEC에 대해 5천만 달러만 지불하고 나머지 예치금은 이자를 포함해 반환받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는 상징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XRP는 2달러에서 2.25달러 사이를 횡보 중이며 과거와 유사한 기술적 흐름에 따라 다음 상승 랠리가 도래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2018년과 2021년 상승 후에 장기 조정기가 따랐지만 이번에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정치적 지지, 주요 지지선 유지가 상승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조정 이후 에너지가 축적된 지금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시장 기대가 낮을수록 돌파 가능성은 커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XRP 코인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기간 급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등할 수가 없는 현재 시장 구조죠. 이 급등이 없다고 해서 오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시장의 구조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상승세를 가져오고 올라가주기를 저 역시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의 모습은 이 미국의 관세라는 부분이 시장을 꽉 쥐고 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급등을 보이기는 어렵다라는 거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 보시면 힘을 못 쓰는 알트코인 아직은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아직 위험하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하방 압박을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관세라는 부분이 도대체 어떠한 영향을 주길래 그럴까요? 이 관세를 올리는 부분은 물가의 상승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간다면 금리가 고금리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죠.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도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건 어제 나온 뉴스인데 XRP 지금 팔면 후회한다. 전문가가 밝힌 7가지 홀딩 이유라는 뉴스인데요. 이 7가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 이 SEC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SEC가 5천만 달러의 벌금 강경을 합의하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철회하며 양측은 향후 60일간 소송 정지를 요청했다. 이는 XRP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는데요. 둘째는 현물 XRP ETF 출시를 위해 신청하고 있으며 제도권 진입을 위한 문이 열리고 있다. 이로 인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XRP 유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로는 XRP의 진정한 시장 가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ETF 승인 및 소송 종료로 통한 자본 유입이 본격화되면 현재 저평가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넷째로는 미국의 규제 환경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XRP 등 주요 암호화폐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RLUSD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점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다섯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기조 역시 XRP 상승의 기대감을 뒷받침한다라고 말했고요. 이 트럼프 정부는 암호화폐를 준비 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정책적 수용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리플의 RLUSD 이 스테이블 코인이 히든노드의 담보 자산으로 채택되며 연간 3조 달러 거래 중 일부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XRP 생태계 확장과 수요 증가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리플이 곧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특히 국경 간 결제와 관련된 협력 확대가 XRP 수요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요인이 XRP의 장기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투자자들에게 매도 자제를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방금 뉴스에서 설명한 이 중요한 이 스테이블 코인 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나라는 뉴스 기사인데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를 발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축통화국입니다. 근데 달러와 똑같이 연동되는 이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또 같이 내려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발전시키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속뜻이거든요.
최근에 이 브릭스 연합은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입니다. 탈달러는 말 그대로 우리는 달러 이용 안 하겠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화폐를 이용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사우디가 유입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는 우리의 우방 국가인데 어떻게 너희가 탈달러를 외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한 부분이 미국을 더욱더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달러의 가치를 더욱더 올리겠다라는 부분이죠. 미국은 이 부분을 이용하려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은 무엇과 연동됩니까? 바로 이 RWA와 연동되죠. 이 RWA는 실물 연계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주식, 채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모든 게 토큰화돼서 거래할 수 있다. 이게 RWA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에서 전통 금융시장을 융합하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은데 이 부분 또한 리플, 스테이블코인과 굉장히 연동 관계가 큽니다. 리플 레저에서는 35만 리플 RLUSD를 추가 발행했고,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 발행했다는 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상위권 도약에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어떤 걸 담보로 할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는 미국 국채와 현금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발행한 채권과 이 달러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미국 전통 금융 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끔 만들어졌다. RLUSD는 기간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하죠. 스테이블코인 이게 바로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고 했는데 이걸 만들 때 리플은 처음부터 기간용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렇다는 건 이 국제 무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스테이블코인이 거래가 될 때 이 거래에 이용되는 수수료는 어떤 걸 이용할까요? 바로 XRP를 이용합니다. 이 수수료로 이용된 XRP는 소각되는 절차를 가져가죠. 어때요? XRP 말 그대로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관점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리플 코인의 움직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장기 채권과 미국 국채에 대해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리플 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코인이 어떻게 연동되는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는 또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하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리플 코인은 미국 국채 거래를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리플은 RWA 토큰화 시장의 연평균 53%의 성장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죠. 정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 변동성이 또 엄청 많죠. 지금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점은 힘든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이건 주봉의 모습인데요. 4년 내내 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SEC였어요. 이 SEC가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하면서 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작년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쭉쭉쭉 상승세를 가지고 왔던 이유는 트럼프의 정권이 바뀌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고 SEC 위원장도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바뀌었죠. 그러면 확실하게 SEC에 대한 악재는 완벽하게 해소가 됐어요.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근데 이 법적 리스크 해소된 걸로 XRP가 끝이 날까요? 아니죠. 해소되면서부터 리플의 모멘텀은 점차 빠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RWA에 연결되고 이 부분이 또 커스터디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이 확실한 XRP의 자산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방하박을 왜 갖고 왔을까? 바로 관세. 이 정말 지긋지긋하지만 이 관세 또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매수와 매도,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 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만약에 리플을 고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손실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내 평균 단가 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무 구간에서 비중 관리 없이 들어가면 또다시 시장이 흔들릴 때
손실 보고 매도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진입하신다면 상당히 큰 수익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코인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혼자서는 차트 하나 분석하기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나는 혼자서도 핵심 용어들, 차트 흐름 등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인 핵심 요약집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또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자료만 받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